자, 지금 드디어 14일부터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했고 이제 처방을 진행해서 사람들에게 사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만 물량이 아직 딸리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팍팍 쓰지는 못하고 일단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알아두면 쓸모 있겠죠? 신약 팍스로비드의 대한민국 상륙판 설명서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현재까지 코로나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써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원했지만 중증 위험이 있을 사람한테 항체 치료제를, 중증 스멜이 나서 산소를 쓰지만 아직 호흡기를 안 단 사람에게는 렘데시비르와 스테로이드를, 인공호흡기를 달기 시작하면 스테로이드 위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항체 치료제를 쓸까 말까 하는 분들한테 추가 옵션으로 이 팍스로비드가 붙여 들어간 거죠. 뭐 FDA 승인 내용은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셔도 좋은데 우선 여기서 승인 부분만 떼서 한 번 더 보여드리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아까 이야기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만 보이는 메인 프로테아제라는 녀석만 골라서 조지는 원리인데 핑크색 알약 두 개가 바로 이런 프로테아제를 조져주는 니르마트렐비르고 하얀색 약은 이 니르마트렐비르가 몸에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더 오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해주는 에이즈 치료약인 리토나비르죠. 원래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제로 나온 약인데 이리저리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간에서 특정 약물이 분해되는 걸 막는 역할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신약의 효과를 끌어올려주는 스팀팩 같은 역할로 들어오게 된 거죠. FDA 통과판 임상시험 내역에서는 12세 이상의 40kg가 넘는 사람들에게 증상 발생 5일 이내 하루 2회 먹는 걸로 5일간 복용을 시키고 입원 여부를 비교해봤더니 팍스로비드를 먹인 1039명 중에 8명만 입원했고 한 명도 사망자는 없었다고 하죠. 가짜 약을 먹인 1046명 중에는 66명이 입원 치료를 했다는 겁니다. 사망자는 12명이 나왔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80%가 넘는 효과를 보였다고 결론이 난 것이죠. 저위험군까지 포함하면 70%로 나왔고요. 성별, 증상, 발생기간, 나이, 비만도, 당뇨병, 체액검사, 양성, 음성 여부 뭐 다 확인되어 있는데 가짜 약보다 효과는 확실해 보입니다. 바이러스 발현도도 10배 감소했다고 나왔으니까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작용 부분도 임상시험 34일간 지켜봤을 때 가짜약 대비 높았던 부분은 미각 이상, 설사, 고혈압, 근육통 정도였죠. 이런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취소했던 경우는 팍스로비드에서 2%, 가짜약에서 4%가 중단한 걸로 나와서 임상시험 때까지는 심각한 문제나 부작용은 보이진 않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제 약이 발매되고 나서부터 부작용 관련 정보를 추가로 정립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다만 팍스로비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는데 심한 간 손상 환자, 심한 콩파 손상 환자는 용량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확인은 안 되었고 임신 관련해서는 사람 관련 데이터는 없지만 동물 실험에서 실험쥐와 토끼로 테스트했을 때 사람 용량으로 한 사람은 5에서 8배 정도 노출시켰을 때도 큰 이상은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수유 관련해서는 동물 실험에서 사람 한 산 8배 용량일 때는 수유받은 실험쥐의 체중 감소 정도가 보였고 5배 용량일 때는 별 탈은 없었다네요. 이런 부분 말고는 리토나비르를 사용해서 리르마트렐비르가 분해되는 걸 저하시키기 때문에 비슷한 원리로 다른 약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여기에 표로 상세하게 어떤 약은 효과가 너무 올라가고 어떤 약은 떨어지고가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약 주는 의사 양반이 알아서 잘 봐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팍스로비드는 FDA 긴급 승인 문헌에 따르면 심각한 문제는 잘 보이지 않으면서 효과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약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승인이 났는데 여기서 현재 물량 상황 2만 1000명분에 맞추자면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에게 먼저 투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면역 저하자는 아이고 요새 내가 면역이 부족하네 하는 분들이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자, 에이즈 감염자, 비세포 표적 치료자, 1년이 안 지난 장기 이식자, 스테로이드 등 면역 억제제를 투약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물량 때문에 이분들이 우선이 되긴 했는데 정식으로는 12세 이상 40kg 이상인 사람들은 다 적용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무증상 감염인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온 후에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5일 이내에 투약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증각이 시게 올 만한 위험 요소가 다분한 분들에게 처방이 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중증각이 나올 것 같은 사람한테 쓰는 약이지 실제 중증인 사람한테 쓸 약은 아니며 증상이 아직 안 나타난 사람, 증상이 나타나는데 5일이 지난 사람 혹은 예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당연하죠. 임상시험에 그런 상황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없었으니까요. 일단 요 네모난 박스약을 받고 나면 핑크색 알약 2개랑 하얀색 알약 1개가 세트로 묶여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핑크색 약은 니르마트렐비르, 하얀색 약은 리토나비르죠. 여기서 하얀 약은 원래 에이즈 치료제인데 요걸 써주면 니르마트렐비르의 약효를 부스트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죠. 아무튼 간에 한번 먹을 때 이 3개의 약을 동시에 먹어줘야 하죠. 이 과정을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밥 먹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12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2번씩 5일치를 쭉 끊지 말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나서 오잉? 좋아졌는데? 하더라도 그냥 쭉 다 먹어야 됩니다.
먹다가 까먹었을 때는 원래 먹어야 할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냥 바로 먹어주시면 되고 8시간이 넘어버리면 그냥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드시면 됩니다. 절대로 까먹었다고 2회차를 동시에 먹으면 안 돼요. 약 보관은 그냥 실온에 하시면 돼요. 알약 먹는 게 너무 많다고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하면 안 되고 알약 커서 먹기 힘들다고 씹어 먹거나 갈아 먹으면 안 됩니다. 약효가 너무 빨리 떨어지거나 너무 시게 오거나 해서 요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약 다 먹어도 상태가 안 좋다면 당연히 의사 양반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약이 혹시나 남았다면 그걸 다른 사람 주거나 팔면 안 됩니다. 가족한테도 주면 안 돼요. 이전에 무슨 약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요. 이 팍스로비드도 다른 약들하고 비슷하게 내가 간이 안 좋네, 콩팥이 안 좋네 하고 뭔가 좀 안 좋은 장기가 있다면 약의 효과가 몸에서 들쭉날쭉하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기 전에 꼭 어디가 좋다, 안 좋다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피검사 같은 게 미리 들어가긴 하겠지만 말해주면 더 참고하기가 쉽죠. 팍스로비드는 중증 간장애나 중증 콩팥 장애인 분들한테는 쓰지 못하고 중등도 콩팥 장애인 분들은 핑크색 알약 2개 중에 1개를 빼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꼭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원래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가인데요. 팍스로비드의 효과 부스터로 쓰고 있는 요 하얀 알약인 리토나비르 때문에 다른 약도 효과나 부작용의 여파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약을 끊거나 해야 하고 어떤 약은 팍스로비드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약성분 보고 판단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의사 양반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되는데 우선은 미리미리 원래 본인이 드시는 약 처방전을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종류는 이러이러한데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약은 요렇습니다. 각각 부정맥약, 편두통약, 조현병약, 비아그라, 팔팔정 이런 거 아시죠? 발기부전제 혹은 폐동맥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불안 우울증 갱년기약, 빈맥약, 고지혈증약, 전립선 비대증약, 마약성 진통제, 관절 척추약, 협심증약, 심방세동약, 통풍약, 안정제약, 불면증약, 간질약이라고도 하는데 유식하게 항경련제, 결핵항생제, 전립선 암약, 자궁수축약 등등등인데 이 중에서 6가지 약은 약을 끊어도 팍스로비드를 먹지 못하는 약이라서 확실하게 무슨 약을 먹는지를 잘 알아야죠. 거기다 금기약 중에는 쉽게 접하는 갱년기 약도 있어서 이런 약을 먹고 있는지 무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 진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참 그리고 당연히 임신했는지 여부 확인 중요하고요. 임신 가능성 중요하고요. 피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유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물론 65세 이상인 상황에서는 별로 알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동물 실험 결과는 괜찮았지만 아직 임산부 확인은 다 된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게 아직 물량도 부족한 상태고 아무래도 코로나 진료를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진 않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담당 병원에서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분들은 입원한 병원에서 직접 처방이 나가고 약을 받아 드실 거고 생활치료센터도 마찬가지로 직접 약이 나가게 돼 있죠. 문제는 재택 치료 중인 분들인데 일단 담당 병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고 처방이 나가고 확인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공동격리 가족이 허가받고 나와서 치료제 담당 약국을 방문해서 가져가거나 약국이 직배송을 하든지 지자체가 배송업체를 쓰든지 관리 의료기관이 가져다 주든지 아무튼 배송의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물량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혹은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 진료를 한다면 자유롭게 처방이 될 것도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자면 이제 팍스로비드가 사용이 될 텐데 아직은 물량 딸려서 많이는 못 쓴다는 거, 그리고 약 처방 전에 먹고 있는 모든 약,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의사 양반들에게 다 보여주는 게 안전하다 이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